네, 앞으로 10분 정도 뒤면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어제 점검 중 제어 프로그램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하루 만에 해결됐고 잠시 뒤 6시 24분 발사를 시도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 김재훈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누리호 발사 전 준비 점검 완료가 됐다라고 돼 있고 아마 14분부터는 자동 운용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네, 그 발사 직전에는 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시퀀스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때그때마다 명령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발사 10분 전부터는 이걸 프로그램 해가지고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모든 시퀀스의 명령을 내리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10분 정도 전부터는 누리호 안에서 자동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네. 그 프로그램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발사 10분 전부터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0분 후에 이제 발사가 되고 발사 자동 운용 모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명령어를 다 지금 보내고 있는 때고요. 지금까지 그 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 카운트가 되고 있는 걸 보면 네. 아마 큰 문제 없이 발사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제 뭐 10분도 채 안 남았습니다. 9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3시 40분 정도에 이 발사 과정에 좀 지연이 됐단 말이죠. 이 발사가 지연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됐는데 어떤 문제였습니까, 정확히? 네, 다행히 그 로켓 본체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이 발사 제어를 하는 컴퓨터가 있고 또 그 발사대에 있는 지상 장비를 운영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두 컴퓨터 사이에 통신 문제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이 누리호 연구원들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6번에 걸쳐가지고 테스트를 다시 했는데 네. 별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늘 발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어제 뭐 문제가 발생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연구진들이 그야말로 밤에 꼬박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립 상태가 예상보다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그 하루 정도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발사가 중단이 된 시점이 그 연료나 산화제를 그 주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가 이제 덜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김재훈 기자, 뭐 이렇게 과거에도 발사 전에 좀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발사체에는 이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부품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을 해야 또 제대로 비행을 하고 또 원하는 목표 고도에 이 탑재체를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발사를 앞두고 지연된 사례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좀 보면요, 누리호보다 이제 먼저 발사된 이제 뭐 약간 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로호가 이 3차례 발사하는데 10번이나 연기가 됐었고요. 이 당시 1차 발사 때는 7분 56초를 남겨놓고 또 이번과 비슷한 이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2차 발사 때도 3시간을 앞두고 중단이 됐었고 또 누리호 2차 발사 때도 연기가 됐었거든요. 이 강풍 때문에 하루 연기가 됐었다가 이튿날에는 이 산화제 탱크의 센서가 문제가 생기면서 조립동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엿새 뒤에 이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주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뭐 중지가 되고 연기가 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우고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이 발사체 개발을 한 단계 더 전진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날씨도 양호해야 이 재발사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화면으로만 봐도 바람이 크게 불지는 않아요. 네, 어제보다 날씨는 상황은 더 좋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구름이 더 많이 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 구름이 지금은 조금 껴 있지만 구름이 좀 다소 어제보다는 덜 꼈고 또 구름의 두께가
좀 두껍지가 않습니다. 이 구름 두께가 두껍지 않다는 것은 이 낙뢰의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은 초속 2에서 5m 정도로 잔잔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발사에 대한 기상 조건인 초속 15m 그리고 순간 초속 21m에 대한 조건은 뭐 충분히 극복하고 이제 할 수가, 날씨로 인한 이제 발사에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교수님 앞서서 이제 사람의 손은 떠났다라고 하지만 연구진 입장에선 지금 이 순간 뭐 어떤 심정입니까? 아, 5분 글쎄요. 정도 남아 있는 이 시간. 네, 제가 누리호 그 제작 팀의 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제대로 그 느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매우 초조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이 어제도 오후 6시 24분에 발사가 예정이었고 하루 미뤄졌지만 똑같이 6시 24분에 발사가 됩니다.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발사를 할까? 저녁에 발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2차 발사 때에는 시험 성능 검증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다 해서 아직 그래도 해가 많이 넘어가지 않은 시점인 4시에 발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대를 선택했는데 이거는 그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요구 조건 때문이었었습니다. 네. 이 위성이 그 여명과 황혼, 이 지구상에서 공정 궤도를 할 때 자기의 그 지구면 낙하점이 여명이거나 황혼인 시점에 공정 궤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그때 여명이나 황혼 때 발사를 해야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6시 반이거나 아니면은 저녁 6시 반이 부근이 적절했을 텐데 당연히 이제 새벽 때보다는 저녁 때가 발사하는 게 조건이 더 좋으니까 네, 저녁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뭐 누리호 같은 경우에 1차, 2차를 통해서 성능 검증은 잘 마쳤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향을 가지고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누리호라는 이름을 계속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4차, 5차, 6차 이렇게 발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이제 뭐 이렇게 반복해서 발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발사체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제고하는 목적으로 누리호의 발사가 앞으로 3차례가 더 남아 있고 또 단순히 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도 기술을 이전을 시켜서 이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또 발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단 4차 발사는 2025년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때는 이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5차 발사는 2026년 그리고 6차 발사는 2027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해마다 한 번씩 실용 위성을 실어서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발사 2분 20여 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저도 긴장이 되는데요. 이 발사가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그 로켓이 자기 성능을 다해서 추력을 충분히 내서 목표하는 궤도까지 무사히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퀀스를 조금 보면은 1단 분리가 한 2분 정도 있다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단 분리가 이제 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순간이고 그러면 2단이 제대로 점화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어링 분리라고 하는 게 한 4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나는데 이 페어링은 화물, 그러니까 이 인공위성들을 덮고 있는 대기로부터 보호하는 덮개인데요. 그 덮개가 또 분리가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단 분리가 그 한 30초 이후에 일어난 다음에 3단 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1년에 그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약 18분 58초나 되는 시간 동안 올라가면서 하나 그 과정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1분여 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점점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서 이 발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대가 누리호 굉장히 발사 많았지만 1분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입니다. 대해서 발사의 모습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시간에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1분 전 이
조금 전에 1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현장에서 방송이 나왔고요. 지금은 약 33초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30초 전입니다. 네. 떨리네요. 네, 이제부터는 한번 카운트다운을 직접 한번 지켜보시면서 발사의 순간을 보시길 바랍니다.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비행 정상. 최대 동합 통과. 네, 지금 1분 46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6시 24분에 정확히 발사가 됐고 일단 30초가 지나면서 정상 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1분 5초 정도에는 동합점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합점 통과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엔진 정지 조금 확인. 정확히 말씀드리면 최대 동합점입니다. 이제 동합이라고 하는 일단 거는 분리 확인. 로켓이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와의 상대 속도에 의해서 대기로부터 이제 압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받는 압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기압의 정압하고 달리 동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움직일 동을 써서요. 근데 이게 로켓의 발사 직후에는 로켓의 속도가 느리니까 이 동압이 약하고 또 근데 너무 통과. 상층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대기의 밀도가 낮아서 또 동압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고도 10에서 15km 사이에서 최대 동압점이 생깁니다. 그때까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때여서 그 고비를 넘기면 이제 어느 정도 무사히 이제 발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1단 분리도 확인이 됐고요. 또 100km도 통과를 했습니다. 1단 분리가 자연스럽게 잘 분리가 된 거죠? 네, 그 단분리도 항상 좀 위험이 있긴 한데요. 네. 문제 없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2분 25초가량의 1단 분리가 됐고 1단 분리 확인이 됐습니다. 고도 100km를 통과하면서 이제 3분 43초가량의 페어링이 분리가 됩니다. 고도 204km 지점에서 페어링 분리가 되면 또 페어링 분리가 됐다고 이제 방송이 나올 텐데요. 이 누리호의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입니다. 지난 2차 때보다는 좀 낮아졌죠? 네, 2차 때는 700km를 목표로 했었는데요. 네. 그때는 지금 이 누리호가 개발된 목표 고도가 600에서 800km 사이에 태양 동기 궤도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중간 정도가 되는 700km를 이제 성능 검증을 위해서 목표로 한 거고요. 그때 실린 위성들은 실제로 쓸 위성이 아니라서 그냥 어느 궤도든 선택을 마음대로 했었으면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쓸 위성들이 올라갔고 그 주 위성의 목적이
어느 정도 고도가 좀 낮아야만 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550km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를 선택했습니다. 9, 네. 8, 조금 전 아마 7, 소리가 현장 소리에서 이제 페어링 분리가 4, 확인됐다라고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2, 네, 페어링 분리가 확인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1단 분리, 그다음에 페어링 분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저온 헬륨 가스의 센서 때문에 약간의 통신 이상이 있었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네. 10, 그 9, 우리 나로호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한번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맞습니다. 마지막에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다들 그 기억을 하시면 저 단어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실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페어링 분리에 실패한 적이 있기 고도 때문에 저도 지금 300km 저게 좀 통과.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네. 뭐 다행히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팔, 네. 예. 조금 전 4분 32초가량의 2단 분리가 됐습니다. 2단 엔진 정지가 확인이 됐고 2단이 정상 분리가 확인이 됐다는 현장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누리호는 고도 300km를 통과했습니다. 이 18분 58초의 비행 중 현재까지 5분여 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약 언제쯤 뭐 주탑재 위성이 분리되는 한 13분쯤에 이 성공 여부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1차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네, 1차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고도까지 올라가서 분리를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큰 일이긴 하겠지만요. 그렇게 분리된 위성이 원래 목표했던 궤도에 안착하는지를 확인하려면 한 8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요. 아마 1시간 조금 더 지난 뒤에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550km 중 절반 이상인 300km는 통과를 한 상태고 550km에 다다르게 되면 이제 관련된 위성들이 하나하나 또 사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737초가 고도 지났을 때 약 400km 통과. 13분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위성이 분리가 되는데요.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인 이 위성이 1차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부터 20초마다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훨씬 더 작은 위성입니다. 수십 센티미터 곱하기 수십 센티미터 이 정도의 크기를 갖는 그러한 큐브 위성들의 7기가 하나씩 8기네요. 7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7기가 이제 하나씩 분리가 되게 됩니다. 네, 네. 주 탑재 위성 하나, 그다음에 큐브 위성 7개에서 총 8개의 위성이 사출이 되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400km까지도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누리호 1, 2단 모두 정상 분리가 됐고 고도 400km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사 이후 약 7분여 가량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교수님께서 위성들을 이렇게 사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20초씩 간격을 두고 사출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이라고요. 네, 그 작년에 2차 발사 때에는 그 시간 간격을 좀 더 넓게 줬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분리를 하거나 사출을 하면은 이 반작용 때문에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 3단 그때 당시에 3단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천천히 분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분리를 조금 분리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연속적으로 분리해도 이게 안정되게 이 3단 로켓이 위성들을 분리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특히나 여기에 그 큐브 위성 중에 하나인 도요셋이라고 하는 거는 4기로 이루어진 편대 비행을 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 편대 비행 시간 간격을 20초로 해서 20초마다 하나씩을 분리해서 그 4기가 원래 목표했던 대로 20초 간격으로 계속 공전을 할지 그걸 또 나중에 확인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이제 고도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500km 통과. 발사체 발사 같은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안정된 발사체를 좀 갖추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발사체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하려면은 90%, 95% 이상의 성공률이 이제 보여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2번 발사하고 오늘까지 3번째니까 아직 확률을 따지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25년에서 27년까지 매년 한 번씩 또 4차, 5차, 6차 발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반복해서
발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보이면 이제 그때 가서야 진짜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더 많은 발사를 보여야 되고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누리호의 최종 목표 고도가 550km인데 조금 전 누리호가 고도 500km를 통과하면서 거의 이제 목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어제 한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모든 연구진과 기술진들 모두 밤을 꼬박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사실상 이 연구진들, 기술진들의 뭐 피땀 눈물이 다 녹아있는 누리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과정들, 이 발사 이후 과정들을 좀 김재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예정일보다 하루 늦었지만 이제 오늘 제주도에 나선 누리호의 이 세 번째 비행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오후 6시 24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누리호가 이제 이륙을 한 뒤에 이제 125초, 그러니까 한 2분 5초쯤에 정상적으로 1단이 분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1단 분리 이후에는 2단 로켓이 점화가 제대로 잘 됐고 약 3분 54초 정도 뒤에는 고도 200km 부근에서 위성 탑재부의 덮개인 이 페어링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나로호 1차 발사 때 이 페어링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0, 9,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표현을 6, 썼었는데 이번에는 5, 페어링 분리가 4, 잘 됐습니다. 3,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고도 한 58km 정도 더 올라가서 2단이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륙 13분이 지나면서 목표하는 이 고도 550km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50km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이제 분리가 될 거고요. 이후에는 이 큐브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앞서서 잠깐 이제 분할된 화면으로 보셨을 텐데 이 분할된 화면 중에 2단이나 이런 안에서의 분리 모습을 또 카메라가 다 찍어 놓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 때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도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네. 이 누리호에 대한 관심도 이제 더 가지게 할 수도 있겠죠. 그 스페이스X의 경우에도 마치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듯이 매번 발사마다 유튜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채널들로 이제 중계를 하는데요. 이 미래 이제 우주 탐사나 우주 과학 이런 로켓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우리나라 또 젊은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걸 보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발사하는 순간에 이제 폭발력과 이 엔진의 힘도 굉장하게 세잖아요. 보통 이제 4개의 엔진을 한 번에 묶어서 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은 로켓이 아닌 한은 1단 로켓에는 보통 여러 개의 엔진을 묶어서 운용을 하는데요. 이제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로켓의 안에 있는 3단 엔진 연소실이라는 정지 게 확인. 매우 높은 압력과 이제 온도를 갖고 있기 궤도 때문에 투입 확인. 그 연소실로 연료와 산화제를 안정적으로 집어넣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폭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의 주입의 속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여러 개의 엔진이 동시에 묶어서 갈 때는 그 각각의 엔진들마다의 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거를 클러스터링해서 제어하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개발에서도 그 연구진들 중에 어느 분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느냐 이번 누리호 개발에 그랬더니 클러스터링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네, 1단에서는 대부분 요즘 추세는 여러 개의 엔진을 묶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엔진을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추력을 높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차세대 누리호 3단 소형 엔진 위성 2호 정지가 분리 확인되면서 소형 위성 2호가 궤도 투입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 분리가 첫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분리된 위성이 안정된 궤도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큐브셋 1번 분리 확인. 공식적인 성공 여부 확인은 한 1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7개 중에 첫 번째 그 큐브 위성이 하나씩 나가고 있고요. 아마 20초 간격으로 사출이 되는 것으로 잠시 뒤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8개 위성 중 첫 번째 소형 위성 2호, 그다음에 차세대 소형 위성 큐브셋 2호 2번 분리 위에는 확인. 큐브셋
하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큐브셋 위성 1호 분리도 역시 확인이 됐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도 조금 전 분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약 20초 간격으로 이제 분리가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가 나올 큐브셋 것으로 3번 보입니다. 분리 확인. 네, 한번 20초 간격으로 들어가는 내용, 현장의 소리도 함께 들으시면서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에 저 큐브셋 화면에 이제 4번 나눠져 분리 있는 확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재 어떻게 분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의 모습을 하나하나 찍어서 나중에 문제점도 확인할 수도 있고 뭐 관심이 있는 많은 미래의 우주공학자들에게 또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큐브셋 활용이 5번 되고 분리 있습니다. 확인. 지금 뭐 큐브셋 위성 3번까지 분리가 되면서 하나하나 20초 간격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출할 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20초 간격이라는 텀이 이제 짧은 축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일반인들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앞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 예. 이제 모든 위성을 다 앞으로만 보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위성들을 묶어놓는 밑에가 이제 베이스가 되는 곳에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발사가 되는 7기의 위성들은 큐브셋 7번 양쪽으로 분리 나가는 확인. 걸로 이렇게 그 형상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4개, 한쪽에 3개가 돼 있고 그것도 지그재그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사출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만 먼저 다 사출해 버리면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한쪽으로 밀리는 힘이 세니까 네.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출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 18분 58초의 비행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가 확인이 됐고 이후 20초 간격으로 큐브셋 위성 1호 그리고 2호, 3번, 4번, 5번 위성 그리고 큐브셋 6번, 7번 분리까지 모두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탑재된 위성들 8기가 모두 분리 확인됐습니다. 네. 뭐 잠시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출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출된 위성이 자신의 궤도에 잘 안착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제대로 된 성공이라는 얘기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주의 있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일단 올라가는 모습만 보더라도 좀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굉장한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생각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네.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거기서 고생하신 분들 아마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누리호의 첫 실전 손님이잖아요. 이게 제작 비용만 24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네, 그 주 탑재체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그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센터에서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실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장비는 이제 레이더로 영상을 찍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SAR라고 해서 SAR인데 그게 이제 신테릭 에퍼처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이 전파로 영상을 찍는다는 게 약간 의외일 수 있는데요. 이 전파의 경우에는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뭐 구름이 낀다든가 해도 통과가 되니까요. 전파는. 그리고 또 밤에도 전파는 이제 우리가 직접 전파를 쏴가지고 반사가 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가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쏘고서는 이제 반향을 받는 건데 그렇게 위성에서 직접 레이더를 땅으로 발사를 해서 쏴서 이게 반사가 되는 걸 보고 그걸로 영상을 합성을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장치가 개발이 된 건 수십 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이 정도 의 분해능을 가진 그 카메라를 이번에 이제 운용하는 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위성들도 있잖아요. 그 위성은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됩니까?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누리호 추적 도요셋 운용이 위성, 종료되었습니다. 큐브 위성 중에 이제 도요셋 위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제 위성이고요. 이 당초 이 위성들은 러시아 로켓에 탑재가 돼서 이제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러시아 발사가 무산이 되면서 안전을 위해 누리호에 발사장 인원 승객이 통제는 됐습니다. 계속되오니 이 도요셋은 안전 허가를 10kg의 발사하는 이제 인원은 큐브 위성 금지합니다. 4기가 이제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 하나의 위성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이 다중 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즈마 같은 시공간적인 이 변화를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이 천문년의 이 도요셋은 이제 수신 시설을 이 미국에 있는 나사를 이용해 좀 할 것이고 대신 이게 수신한 자료를 나사와 공유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또 다른 부탑재 위성인 이 루미르 T1은 중량이 10kg이고요. 이 위성은 이제 우주 방사능 측정과 우주 방사능에 대한 오류 극복 기능을 우주 공간에서 실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다른 큐브 위성 저스텍 위성은 중량이 이 4kg인데 이번 탑재 위성 중에 가장 가벼운 위성입니다. 이 해상도 4m 정도의 우주용 광학 관측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이제 관측 영상을 획득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로 스페이스 위성은 지표면 편간 관측을 통해서 기상 현상을 관측을 하고요. 또 이제 위성의 우주 궤도 이탈 가능성을 실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성이 고장 나거나 임무가 종료될 때 이제 스스로 이 궤도 이탈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소멸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이제 방지하는 기술을 실증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8분 58초에 짧지만 긴 누리호 비행이 조금 전 모두 종료가 됐고요.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8기 모두 분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김성수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